오, 거의 다 계산 문제였으니까 계산 틀린 것만 잘 바로 잡으시면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35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아까 성질 정리했던 것들 중에 여기서 써먹는 것만 조금 더 얘기해보고 풀러 가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윗끝 아래끝이 둘 다 어때요? 같게 되면 두 개의 정적분의 합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윗끝 아래끝이 둘 다 같은지 아니면은 다른데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두 개가 다 같아야 합치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계산 편하게 하려다가 그냥 각각 계산해야 되는데 편하게 하려고 합치려다가 피 보는 일 없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같은 식의 더하기에 연결되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같은 식 더하기 연결 의꼴을 만들 수 있으면은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으로 쓸 수가 있을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렇게 돼 있고 식이 같으면 아래끝이 서로 같고 식이 같은 뺄셈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써주시면 되지 않냐. 이런 거. 그래서 저거를 합칠 수 있는 조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런 거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처음 하실 때는 되게 신나갖고 자주 틀리시는 경우가 있던데 이제는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합치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 신나서 합치다가 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두 꼴은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로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합치기 어려운 꼴이거나 따로따로 계산하실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생긴 꼴을 이런 식으로 찢어야만 하는 경우가 존재를 할 텐데 예를 들면 fx가 이런 식으로 fx가 이런 식으로 구간에 따라서 다른 함수식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 n은 내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뭐 fx dx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모든 fx식이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식은 1까지 fx를 따로 적분하고 1부터 3까지 fx를 따로 적분하셔서 더하는 게 맞겠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적분해야지만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fx가 무슨 값의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렇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제가 fx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이 절대값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마다 구간을 싹 다 쪼개서 정적분을 걸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또 자르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또 자르고 이런 식으로 귀찮은 작업을 다 해주셔야 될 것이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면 뭐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올 거고요.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2x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이렇게 계산을 다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대칭성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뭐 우함수, 기함수 이런 얘기했고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런 얘기했죠, 그렇죠? 결국 y축 대칭, 짝수, 차수 또는 이 관계식을 모든 x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함수 fx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넓이와 요 넓이가 누구로 봐도 어때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내가 이 대칭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적인 적분을 정적분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굳이 이걸 다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어차피 넓이니까 누구만 계산해서? 한쪽만 계산해서 2배 때리면 끝나는 거겠죠, 그쵸? 그쵸? 한쪽만 계산해서 2배 치면은 충분히 이런 y축 대칭, 짝수, 차수 이 관계식에 대한 함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짱구를 좀 굴리면 대칭성 있는 함수는 반만 정적분을 해서 2배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더 심한 친구는 무슨 점 대칭? 원점 대칭. 무슨 차수? 다항 함수라면? 홀수 차수. 로만 구성된 함수의 정적분을 생각을 해보면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 넓이와 이 넓이는 정확하게 어떠면서 같으면서 서로 이 부분은 양의 넓이, 이 부분은 음의 넓이로 계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정적분은 그 각각의 정적분 값이 얼마이든 간에 관계없이 결국 이 부분의 이 부분의 값이 얼마가 나오든 이 부분의 값은 그 부호 반대로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빵이 될 수밖에 없죠. 적분 구간이 이렇게 대칭점에 대해서 앞뒤로 똑같은 간격을 두고 나온 경우에는 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 아니더라도 다른 선대칭, 점대칭 함수들도 이런 식으로 적분을 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계산을 줄여서 할 수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만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아까 항별로 정적분을 따로따로 하는 생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항별로 정적분을 따로따로 해보자. 근데 항별로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세제곱의 정적분은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때려주는 게 얼마?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를 하면 양의 넓이, 음의 넓이로 떨어져서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쵸? 절대값이 달랐으면 당연히 0이 아니겠지만 같기 때문에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x에 대한 정적분도 넓이 생각해 보시면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이 정적분, 이 정적분이 싹 다 0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4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1의 정적분만 계산하면 되고, 놀랍게도 이 세 개의 항이 전부 다 각각의 y축 대칭이 짝수차만 존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0부터 3까지만 정적분을 하고 마지막에 2배를 하는 것도 2배를 해도 결과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적분 할 때 0 넣는 게 인생이 편하잖아. 그렇죠? 한쪽 끝에 0 있는 게 인생이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정적분을 이런 식으로 간소화해서 계산하는 것이 대칭성을 이용하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깊은 얘기 한 번 더 하자. 기왕 하는 김에. 대칭성 얘기 하나 더 하자. 만약에 잘 들어봐요. fx가 y축 대칭 함수야. 그러면 다항 함수로 쳤을 때 무슨 차만 있는 거야? 짝수 차만 있는 거죠. 그쵸? 잘 들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차만 있어요? 그러면 홀수 차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실제로 얘를 우리가 gx라고 이름을 붙이면 fx의 이러한 성질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xf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gx도 마이너스 xfx가 되니까 얘네들이 같아지죠. 그쵸? 오케이? 무슨 말인지 보여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건데, 이 함수를 gx라고 이름 붙이면 g의 마이너스 x는 얘고 마이너스 gx는 얘잖아요. 그쵸? 근데 fx가 이렇게 생겼다며. 그쵸? 그러면 얘랑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꼭 다항 함수가 아니더라도 y축 대칭 함수에다가 x를 곱하면 무슨 대칭 함수가 된다? 원점 대칭 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항 함수 논리를 적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생각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어도 성립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얘기일 뿐이에요. 오케이? 다항 함수로 대입해서 생각해보고 다항 함수 이겠거니 생각하면 훨씬 더 쉬울 거고요. 그걸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항 함수가 아니어도
쉽게 확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다음 함수고 나발이고 y축 대칭 함수의 예 곱하면 원점 대칭이 된 것이다. 반대로 x제곱의 fx를 곱하면 짝수 차수인 함수에다 x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와요? 요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게 잘 되면 이렇게 한번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그러면 원점 대칭인 거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요겁니다. f 프라임 x는 무슨 대칭일까요? 그렇지. 짝수 차수를 미분하게 되면 모조리 홀수 차수로 바뀔 거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원점 대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gx는 원점 대칭의 함수로 잡아볼게. 그 원점 대칭의 함수 gx를 잡았으면 얘는 무슨 대칭일까요? 여기다가 x를 한 번씩 쫙 곱했으니까 그렇지 y축 대칭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다. x제곱에 gx로 들어가면 다함수로 생각하는 게 편하긴 하죠. 여기다 원점 대칭 함수에다가 x제곱을 전체에다 곱해버리면 여전히 홀수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얘가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x에 몇 제곱을 들어가도 세제곱을 들어가면 다시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여러분이 문제 없을 거고요. 선생님 그럼 g 프라임 x는 무슨 대칭일까요? 홀수차들을 전부 다 미분을 때리면 짝수차가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 모르긴 몰라도요. 무슨 축 대칭? 설령 다함수가 아니더라도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럼 사실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xf 프라임 x는 무슨 대칭이 되겠어요? 원점 대칭에다 x 곱한 거니까. y축. 그렇지. 얘는 또 y축 대칭이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대칭성을 최초에 주어진 함수를 보고 이런 함수가 또는 이런 함수가 대칭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또는 대칭성이 없어서 그냥 무식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거고요. 네, 대칭 제가 뭐 최악의 그냥 노파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본 대칭성을 너무 막 신나가지고 막 갑자기 막 이걸 막 영어로 때려버리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거죠, 그죠? 저게 왜 영어? 몰라요. 그냥 세제곱 있으면 다 0이고 싶은가 보고 신나고 그러시는 친구도 있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대칭성이 존재하는 적분 구간인지를 확실히 확인하시고 답을 때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아름다운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러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대칭성과 아까 평행이동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걸 이용해서 정적분을 구하라는 문제가 종종 있을 텐데 이런 문제 자주 나와요. 주기 함수를 이용해서 적분 구간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주기가 4짜리인 함수라고 해서 저거를 막 0부터 막 2020까지나 정적분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어쨌든 저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모르는 구간들을 정적분을 알아내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이런 거는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거에 해당하는 그래프 예시를 하나 들고 가시면은 인생이 편해져요. 꼭 저게 저 그래프가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시 하나는 들 수 있지 않냐는 얘기잖아요. 시각화를 하면 눈으로 그래프를 보면서 풀면은 넓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를 들어놔야 넓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x 뭐에 대한 대칭이에요 이게? x는 2에 대한 선대칭이잖아, 그렇죠? 내가 넓이가 설령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단 x는 2에 대한 선대칭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려. 일부러 틀리게 그렸어요? 일부러 이상하게 그렸어. 일부러 넓이가 안 맞게 한번 그려봤어요. 3, 4, 1, 0 정확하게 대칭인 x 값들이죠, 그렇죠? 그럼 아무튼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2부터 3까지 여기 정적분이 얼마래? 2 여기 정적분은 1 찍어봐라. 여기 정적분 얼마겠냐? 2겠지. 여기 정적분은 1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0부터 4까지 정적분 하면 얼마? 6.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꼭 정확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여기 낮게 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프를 그리다가 뭐 예시를 하나 그냥 대칭은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아는 값들이 어디고 그걸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정적분 값들이 정확하게 어디인가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그게 쉽게 파악이 되는데 그냥 이게 없이 이것만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막 2랑 3을 막 대칭 넘기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고 그래서 그래프 예시를 좀 들어보면서 생각하면은 훨씬 더 넓이 해석하기 편할 거고 그래야 정적분과 구하기도 훨씬 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꼭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제가 가장 신나는 파트입니다.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그리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지워도 될까요? 적어놓을 거 다 체크할 거 필기할 거 적어놓을 것도 적어놓으셨죠, 그죠? 안 됐나? 5, 4, 3, 2, 1 없어. 간다. 2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이름 붙였고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건
내가 함수를 있는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정적분 기호에 들어있는 형태로 함수를 주는 거를 얘기해. 크게 패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패턴 1번은 이따가 문제 풀면서 중간에 한번 다뤄주도록 하고, 패턴 2번만 아니다. 1번 어떤 느낌이냐 그냥 얘기합시다 한 번에. fx 뭐 x제곱 뭐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뭐 ft dt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 정적분 값은 내가 모를 뿐이지 뭐긴 해요? 상수긴 하죠, 그쵸? 그러면 저렇게 상수로 떨어지는 정적분이 식에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걸 뭘로 치환해놓고 마음에 드는 거 K 할까? K 같은 걸로 치환해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 K는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3 더하기 k의 요거네요. 그럼 이 방정식은 당연히 정적분을 풀어보면 k만 남는 정적분이 될 거니까 정적분은 t에 뭐 놓고 하면 다 사라지고 k만 남을 거니까 그럼 k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어서 k가 얼마라고 떨어질 것이고 그럼 저거 살짝 집어넣기만 하면 문제가 풀어지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하다가 간혹 등장하는 어떤 속임수 같은 거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쵸? t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x-2는 이 문자에 대해서는 상수잖아, 그쵸? 인테그랄 안에서 상수 취급이니까 밖으로 나가셔서 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얘를 치환하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니까 또 K를 그러면 그냥 K를 이용해서 요거 풀면 K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패턴은 유명한 사자성어가 등장합니다. A부터 X까지 FT의 DT는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윗끝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변수가 들어있는 형태를 보시게 될 거고요. 저런 형태를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사자성어로 있습니다. 굉장히 무슨 어감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별론가? 적분 구간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이거는 잘들 하시는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자성어로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분 구간을 통일
같게 만드는 대입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양변 미분 한번 해주시고 그 두 가지 작업을 다 하셔야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들을 모두 잡아낼 수 있을 거고 물론 얘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키겠죠, 그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하시면 문제가 끝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구간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X자리? A 한번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뭐가 돼요? A-1에 세제곱이 0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따라서 A 얼마일 것이다 1일 것이다 이런 거 잡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fx는 양변을 미분을 치시게 되면 윗끝에 있는 윗끝에 x가 있는 정적분은 미분했을 때 fx가 될 것이다 는 3x제곱 마이너스 ux 더하기 3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간 통이라는 대입, 그 다음 양변 한번 미분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RPM 푸시다가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셨죠, 그죠? 이런 거는 구간 통일 같은 거는 똑같은데 양변 미분을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었죠, 그렇죠? x는 적분 문자 입장에서 상수이면서 심지어 얘를 대입을 쳤을 때 안을 0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양변 미분을 칠 때 반드시 얘를 꺼내놓고 출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친구를 항상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 무슨 분을 한번 쳐보자. 미분을 치면 얘가 이거와 이거의 곱골인 거 항상 주의하셔서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뒤에 항은 그냥 빼기 이거니까 얘 미분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xfx가 되고 놀랍게도 삭이 날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어진 친구를 한 번 미분하게 되면 이 모양으로 돌아오는 거고 한 번 더 구통 양면을 해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fx의 식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보통 이런 친구들은 우변에 나오는 다항식에 미지수가 2개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2번 해서 답을 얻어내는 경우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다음 마지막 3번은 이런 등식의 형태가 아니고 리미트를 계산하는 형태를 잡아볼게요. 요런 형태. 요런 형태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리미트가 있고 이 변수가 윗끝이나 아랫끝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h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갈 거고 분자도 0으로 가겠죠, 그죠? 분모와 분자가 둘 다 0으로 가는 극한 값은 반드시 우리 미분계수로 해석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fx의 적당한 부정적분을 잡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죠? 적당한 부정적분 대문자의 적당한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 큰 F의 미분 A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근데 아까 작은 F의 부정적분으로서 큰 F를 생각했기 때문에 주어진 극한값의 결론은 자연스럽게 FA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 과정을 밟아서 얘인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주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비슷한 느낌으로 아이고 공간을 좀 침범했네. 비슷한 느낌으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런 극한값도 많이 구하라고 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분을 도입해서 잡으시면 충분히 얘가 FA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충분히 부정적분 도입하셔서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 안에가 fx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다항식 형태로 그냥 주어져 있다 라고 하면 걔를 fx로 놓고 도입하고 이런 식이 조금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뭐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뭐 t제곱 마이너스 3t의 dt를 뭐 x분의 1 해가지고 리미트 글씨 봐라 x가 1로 갈 때 뭐 이런 거 뭐 쓰는지 알아보죠, 그쵸? 못 알아보니? 뭐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를 뭐 ft나 f't나 이런 걸로 치환해 놓고 이 과정을 밟아서 뭐 f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과정을 밟아서 미분계수인 걸 확인해 보시는 작업이 아마 요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145페이지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쭉 적용하시면 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이 같을 때 서로 합치는 이야기, 적분 구간이 서로 같은 함수식에서 적분 구간이 연결되어 있을 때 합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구간에 따라 식이 달라지는 함수, 그 다음에 대칭성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리된 함수까지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쭉 마무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무리 되시는 대로 휴식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저희 넉넉하게 하자. 여러분들 끝나는 것까지 보고 35분에서 40분 정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고 확인하시고 자유롭게 휴식하시다가 그쯤에 시작해 보도록 하죠.